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른바 메르스 청정지역이라 불리던 전남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60대 남성인 이 환자는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조현성 기자입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오던 64살 이모 씨.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재검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씨는 사실상 메르스 확진 환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여겨져 왔던 전남에서 확인된 첫 메르스 환자입니다. 폐질환을 알아오던 이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가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현재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측은 이 씨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열이 조금 나셨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생명 위독하다거나 뭐 그런. 그렇지는 않고요. 전라남도는 앞서 이 씨의 가족들에 대해 가택 격리 조치를 하는 등 마을 주민과 직장 동료 등에 대해 감시 체계를 가동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와 그동안 접촉했던 사람들 중 메르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이 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격리 대상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앞서 보신 전남 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의 대략적인 이동 경로가 파악됐습니다. 거주지인 보성 외에도 여수와 순천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의 첫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인 64살 이모 씨가 지난달 27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를 접촉한 이후 이날 집이 있는 보성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후 5월 30일까지 보성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같은 날인 30일 고흥에 사는 이 씨의 딸이 보성에 집을 방문해 다음 날인 31일까지 하루를 지내고 갔으며 이틀 뒤인 6월 1일 이 씨는 업무차 순천을 방문합니다. 이 씨는 이후 6일 여수에 사는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다음 날인 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촉자 명단이 전라남도에 통보된 뒤 광주의 한 국가지정병원에 격리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9일 저녁 9시 이후 이 씨와 접촉한 사람을 격리 조치하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 지역의 접촉자들이 격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을하고 직장하고는 폐쇄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식장이라든지 성당 부분은 지금 동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판정은 오늘 저녁 6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양시가 메르스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광양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과 전시장 대관을 축소해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계획된 문예와 일반 행사 등 모두 21건 가운데 이미 6건을 취소했으며 다른 6건도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르스 확산 가능성이 지속될 경우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더라도 다음 달 예정된 행사 가운데 노인과 어린이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국제 사이클 대회인 트르드 코리아에 참가한 선수들이 어제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해안가를 달린 선수들은 아름다운 여수 경관에 감탄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수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자전거들이 바람을 가르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이클 행렬이 거북선 대기로 지날 때면 장관을 연출합니다. 마침내 골인 지점. 뉴질랜드의 패트릭 베빈 선수가 마지막 기운을 다해 1등으로 들어옵니다. 전국을 돌며 열리고 있는 투르드 코리아 대회 4일째 무주에서 출발해 여수까지 도착하는 200km가 넘는 5시간의 힘찬 레이스였습니다. Very happy to take the win here today. Been close the last couple of days, and to come away with the win today is a big win for our team. So very happy. 국내외 200여 명이 참여해
구간별 성적과 종합 성적을 나누어 시상하는 이번 대회의 4구간까지 종합 성적에서는 한국계 호주 선수 이완 케일럽 선수가 1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시상식이 열린 여수 진모지구에서는 대회 붐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대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특히 대회 구간에 여수가 포함됨으로써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여수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여수에서 두리도 코리아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여수가 홍보가 되고 더욱 많은 분들이 여수를 알게 되고 찾아주게 될 것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총 1,300km의 장기 레이스 가운데 3분의 1을 달려온 선수들은 오는 14일까지 남은 4개 도시를 경유하는 대장정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층 인구가 최근 15년 동안 14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최근 기획 특집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인구가 지난 2000년에 비해 14만 3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같은 기간에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도 4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와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융복합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영자전거 온누리의 운영을 개선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 공영자전거 대여소 23곳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대여와 반납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많아 통신 방식을 기존 유선 방식에서 무선 주파수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요 증가에 맞게 순천역 등의 무인 대여소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 공영 자전거는 지난 2013년 13만 건, 지난해 15만 6천 건으로 이용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순천대 총장 선거에서 행정학과 정순광 교수가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선거인단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사상 첫 간선제 도입으로 관심을 모았던 순천대 총장 선거. 학교위원 1명이 불참해 47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행정학과 정순광 교수가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정 교수는 1, 2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27표를 얻었습니다. 2순위 후보자는 20표를 받은 사회체육학과 박진성 교수로 결정됐습니다. 연구윤리 검증 작업과 정부 임명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새로운 총장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4년간 순천대를 이끌게 됩니다. 패배주의, 소극적, 침체되는 이런 말 좀 우리 순천대학에 걷어내겠습니다. 품격 있고 품이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서. 선거는 끝났지만 운영상 허점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계와 금융산업계 등 12개 부문에서 각각 1명씩 선거인단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중앙정부부처 부문에 속한 11곳의 기관들이 모두 선거인단 추천을 포기하면서 단 한 명도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투표 참여 기관들을 무리하게 확대한 데 따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60, 70% 정도가 적격이 되었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여기에 후보자들의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두고 총동창회와 선관위 측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도 진정한 간선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100개 기업 유치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만 투자액 1조 원이 넘는 2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이달 현재 10개 기업 4,074억 원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투자 유치로 700명에 가까운 고용 창출이 가능해졌다며 민선 6기 동안 1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를 확대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실과 1기업 투자 유치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노선 문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끼리 노선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해답을 찾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와 무안공항을 동시 경유하는 국토부와 전라남도의 노선안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일축합니다. 기존선을 개량하고 무안공항까지 지선을 깔면 국토부 안보다 1조 1,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라남도는 기재부안이 시속 200km에도 못 미친 저속철이고 여태 기존선을 개량한 고속철도는 없다며 반박합니다. 두 가지 노선안을 놓고 중앙부처끼리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선 결정이 이달을 넘기면 오는 2020년 완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말까지 노선 결정이 안 되고 지연이 되면 실시 설계가 더 늦어져서 올해 안에 예산을 전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 안에서는 기재부 노선 안대로 추진될 바에는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된 고속철을 건설하는 게 저속철보다 낫다는 입장입니다. 호남선 KTX 1단계가 개통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2단계 사업은 노선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독거노인 1,500세대에 대한 응급 안전 시스템을 전수 점검합니다. 광양시는 이달 30일까지 관내 만 65세 이상 1,500세대 독거노인들의 집안에 설치된 응급 안전 시스템 장비에 대해 정상 작동과 설치 불량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850대 기기를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 650대도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진무를 보던 동원 자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고증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형 동원으로 사용하던 진남관 주변 군자동과 동산동 일대 5,900제곱미터 부지를 토지 매입과 발굴 조사를 거쳐 관광자원으로 새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지난 1919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동원 일대 사진과 문헌 자료를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하거나 기부를 받아 본격적인 복원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동부지역본부에서 동부권 7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18년 건립 계획인 도립미술관 건립 후보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